안녕하세요. 2022년 마케팅 트렌드와 사례 교육을 진행하게 된 퍼포먼스 마케팅 팀의 김상현입니다. 오늘은 넘쳐나는 2022년 트렌드의 정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조금 짧고 굵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브랜드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트렌드를 잘 캐치해야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트렌드의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산업 전반 그리고 소비자의 역할과 행동, 새로운 채널들의 탄생 등 새로운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고객입니다. 고객 경험과 고객 중심의 마케팅이 각광받고 있는 데 이유는 조금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XR, Extended Reality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메타버스와 혼용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메타버스가 또 다른 가상의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XR은 그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확장 현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 XR 기술의 잠재력과 파급력을 주목하면서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융합시킨 확장된 현실, 즉 XR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현실 세계의 경계가 더욱더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XR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혹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아시나요? 여기서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이 XR 기능을 사용하였는데요. 조금 사진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신가요? 이 XR 기술을 주목하는 데 큰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 또한 온라인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그 고객들 또한 조금씩 익숙해져 간다는 점입니다. XR이 아직 완전한 플랫폼으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지만 변화에 맞춰서 준비하지 않으면 고객과의 접점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하고 트렌드로서 바라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그 메타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었는데요. 바뀐 이후에 여론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라서 2022년 올해 어떻게 이 트렌드를 활용하고 바뀔지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앵커머스입니다. 커머스의 모델의 경우 계속해서 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주문 후 빠른 시간 내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퀵커머스, 또 소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제품 구매 경험이 이루어지는 소셜 커머스, 마지막으로는 중고 제품을 스토리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인 리커머스가 있습니다. 조금 앵커머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더 이상 고객들은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제품이나 필요 시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고객들은 더 이상 자신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충성도가 예전만큼 높아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커머스의 탐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관리해야 할 이커머스 고객의 접점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광고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다 빠르게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노려할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준비해 주시는 전략이 무척 필요하고 성공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하나의 공간이 아닌 브랜드의 경험까지 제공해주고 있는 네오스페이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이자 키워드입니다. 매장 방문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은 만큼 방문해준 고객들에게도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트렌드가 더 부상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략을 활용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오스페이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조금 즉각적으로 구매 전환을 단기적인 유도를 한다기보다는 브랜드의 선호도에 집중한다는 점인데요. 브랜드의 다양한 아이덴티티 전달과 함께 예술적인 공간으로서 탈바꿈해서 조금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브랜드의 선호도를 높이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예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도산에 위치한 젠틀몬스터의 매장입니다. 단순히 상품을 진열한 것뿐만 아니고 젠틀몬스터만의 문화적 예술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게 구성하였고, 또한 그런 체험 형태의 공간을 제공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젠틀몬스터가 지향하는 그런 공간적 경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까지 조금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몬스 침대의 팝업 스토어입니다. 이 팝업 스토어의 특징은 바로 시몬스 브랜드의 대표 상품인 침대가 없다는 점인데요. 브랜드의 대표 상품 없이 열린 이 팝업 스토어의 경우는 2020년 첫 시작 당시 누적 방문객을 약 한 6만 명 돌파하였고, 조금 당시 인플루언서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성지 성지가 되었었습니다. 네오스페이스의 조금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는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팝업 스토어였는데, 말 그대로 M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면서 방문객 인스타그램 활성화도 약 1만 4천여 건 게재되고, 브랜드를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들어 주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아 자동차가 성수에 오픈했던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입니다. 작년 기아 자동차에서는 핫한 성수동에 조금 자사의 전기차인 EV6 전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었는데요. 단순한 전시관 개념을 넘어서서 고객과의 접점을 높인 체험형 쇼룸 공간으로 구성했던 사례입니다. 자신만의 차를 디자인할 수 있는 라이브 캔버스 서비스부터 전기차의 속도감과 충전 방식을 직접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공간, 좀 이런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례로서 좀 전기차의 시작을 알렸던 대표적인 예시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통합적 경험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통합적 경험 관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무척 어렵고 복잡한 단어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은 각각 구분되어 있는 다중 경험, 고객 경험, 사용자 경험, 직원 경험 등을 연결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경험을 묶어낸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조금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업의 고객들은 더 이상 구매만을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원하기도 하고 또는 제공받기를 원하는데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직접 피드백을 하거나 또는 생산에까지 관여하고 있는 이런 고객들의 경험이 많아지는 만큼 기업은 고객에 대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지해서 여기에 대한 확장된 관리까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 통합적 경험 관리의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에서 정리한 4가지 키워드로만은 현재의 마케팅 트렌드를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 중심 마케팅 트렌드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고객 중심의 트렌드를 이해해 주셔야지 저 마케팅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이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고객 중심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무척 많은데요. 이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2번째 영상을 통해서는 조금 고객 중심으로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떠한 추가적인 사례와 예시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쳐나는 트렌드 속에서 우리에게 맞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이번 2022년 마케팅 또한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케팅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